지금 120번인데요. 절대값 때문에 아마 이게 질문이 나온 것 같아. 그치? 자, 절대값은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둘 다 우극한을 따지고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좀 단순하게 풀 수 있거든? 그런데 그냥 극한을 구하는데 절대값이 붙어 있다. 그럼 보통은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다 따져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뭐 다 그렇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하나씩 좀 볼 건데, 자,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가까이 가잖아. 자, 이랬을 때 내가 저게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을 그냥 넣었다라고 생각하자고 얘기하자 그랬죠. 그렇죠? 뭐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건 아닌데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상태라는 뜻인데, 간단하게는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을 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얘기야. 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은 얘들아 플러스가 되겠냐 마이너스가 되겠냐? 마이너스 1보다 조금 큰 값을 넣었어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0.9 뭐 이런 거거든? 그럼 제곱을 해버리면 x제곱이 1보다 작아지죠. 그치? 그럼 x제곱에서 1을 빼면 오히려 쟤는 음수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지금 얘기한 거 다 알아듣겠나? 절대값을 없앨 때 마이너스를 붙이고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 위에 거는 이제 인수분해 했어요. 밑에 거는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자, 마이너스 1 그대로 넣으면 이제 0분의 0꼴이었는데 얘가 이제 지워지니까 이제는 그냥 대입을 하면 되지. 대입할 때는 선생님 마이너스 1 플러스인데 뭘 대입해야 되나요? 그냥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얼마 나오지?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a 값이에요. 자, 두 번째 거는 오히려 더 쉽죠. 0 플러스로 가까이 가면 얘는 확실히 양수잖아요. 그치? 양수니까 절대값을 없앨 때 그냥 없애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약분이 되면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1, B는 2니까 곱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죠. 자, 절대값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좀 해봤고, 그 다음에 124번 볼게. 자, 2차, 이거 저번에 그 물어봤던 문제 아닌가? fx가 2차 함수야. 그 다음에 gx는 그냥 다항함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몇 차인지 모르는 상태지. 자, 그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2fx 마이너스 3gx는 2다. 자, 일단 뭐 문제를 다 안 쓰긴 했는데, 자, 이렇게 빼서 극한값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gx는 1차나 혹은 뭐 3차 이상 이런 건 아니란 얘기지. 그거 이해돼요? 만약에 얘가 1차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그냥 2차식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gx가 3차 이상이 돼버렸다. 그럼 얘는 그냥 그 gx의 차수를 따라갈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얘도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지 이렇게 극한값이 나오지 않아요. 즉 이렇게 빼서 극한이 나왔다는 사실은 gx도 fx랑 똑같은 2차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응? 자, 그럼 일단 이렇게 이제 됐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gx 분의 8fx 마이너스 3gx. 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게 저번에는 차수를 따져가면서 풀었는데 다른 방법으로 푸는 거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 자, 여기 2fx 마이너스 3gx가 있잖아. 그치? 이거를요, 분자를 조금 변형을 해볼 텐데, 저번에 나 풀었던 걸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볼 거야. 여기가 2fx 마이너스 3gx인데 요 비율에 맞도록 얘를 갖다 좀 변형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2분의 3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요 개수비가 이거랑 지금 맞죠? 그래요? 자, 근데 원래식하고는 지금 달라졌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3gx를 맞춰주기 위해선 뒤에다가 플러스 9gx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맞나? 아이고, 맞아요?
이렇게 됐어. 자, 그 다음에 한번 좀 볼게. 지금 칸이 여기다 쓸게요, 그냥. 자, 이거를 지금 2fx-3gx가 2로 가까이 간다고 했으니까 4로 묶어내면 2fx-3gx가 돼요, 여기에. 그 다음에 뒤에는 3gx분의 9gx니까 그냥 얘는 뒤에는 3으로 보면 돼요. 그치? 그럼 얘들아, 이게 어떻게 될 거 같냐? 아까 gx의 결론은 2차식이었지, 그치? gx 이렇게 해서 극한이 나오려면은 gx랑 fx랑 차수가 같아야 되니까 gx는 2차식이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 보면 2fx-3gx는 얘랑 똑같으니까 분자는 8로 가까이 가죠. 그치? 근데 분모는 2차식이야. 그럼 2차식은 x가 무한대로 할 때 무한대로 발산할 거 아니에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분자는 8로 가까이 가는데 분모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럼 얘는 전체적으로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거 이해돼요? 자, 따라서 극한은 그냥 3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좀 어려워요, 문제는. 그래서 약간 방법을 갖다 좀 외우듯이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다음에 128번. 이거 그림 그려야 되네. 128번에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Q, P, Y는 X 플러스 이렇게 돼 있죠, 그림이. 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x 플러스 1 위에 두 점 a 마이너스 1, 0 요거 얘기하는 거지. 자, 이것과 p, t, t 플러스 1이래요. p점은 얘들아 정해진 점은 아닌 것 같아. t, t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 자, p를 지나고 직선 y는 x 플러스 1의 수직인 직선 요거 얘기하는 거죠. 수직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자, 그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AP 제곱분의 AQ 제곱. 이것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당연히 저기 있는 것을 T로 뭔가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AP 제곱부터 한번 보자고. 자, AP 제곱은 여기죠. 자, 이거는 그냥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쓰는 거 아니냐? 응? AP 제곱. 그래서 써보면은, 자, x2-x1의 제곱, 그 다음에 y2-y1의 제곱. 그럼 t 플러스 1의 제곱이 한 번 더 들어오니까 2배 t 플러스 1의 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네. 위에 거 aq 제곱 쓸 건데, 자, q점의 좌표가 이제 t로 표현이 될 거예요. 자, 요 과정이 이제 우리 1학년 때 했던 도형의 방정식, 그 직선의 방정식 쪽 실력이 좀 필요하죠. 자, 우리 요 공식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 다 확실히 아나? 기울기 m이고 x1, y1이라는 점을 지난 직선의 방정식이지. 그래서 요걸 이제 x1, y1으로 볼 거고요. 자, 얘가 기울기가 1이니까 얘는 기울기가 얼마를 해야 돼?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지. 그치? 수직이면 기울기가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자, 따라서 y 마이너스 y1 요거 이퀄 기울기 마이너스 1 쓰고 x 마이너스 x1.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요 직선의 식이야. 그쵸? 자, 그러면 Q점 좌표 구하려면 저거 Y절편 구해줘야 되는 거지. 식을 정리해보면은 마이너스 X 되고 플러스 T 되고요. 얘 넘어오면은 자, 요게 지금 Y절편이죠?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가 0,2T 플러스 이렇게 이제 Q점의 좌표가 정해졌어. 자, 그럼 AQ의 제곱은 계산해볼게, 이제. x2-x1의 제곱 1이죠. y2-y1의 제곱 2t 플러스 1의 제곱. 자, 이 도형 문제 특징이 뭐냐면 도형 문제는 처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여. 근데 저 극한 구하는 식까지 다 구하면 되게 쉬워요. 극한 자체는 구하기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맞니? 그리고 2차식분의 2차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분의 최고차항 계수 그냥 해주면 되죠. 그래서 2분의 전개되면 4가 될 테니까 2분의 4 답은 2가 되겠네요. 괜찮은가? 응? 자, 넘어가자. 다음에 129번. 어우, 이런 건 정말 그 프로젝터 같은 걸 쏴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잠깐 멈추고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자, 129번. 두 개의 함수 fx, gx의 그림이야. 이게 y는 fx, 이게 y는 gx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구해야 되는 게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합성함수 fgx 빼기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gfx. 자, 이것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거 합성함수 극한은 되게 중요하다는 거 많이 얘기했지, 그치? 자, 하나씩 한번 보자. 자, 이게 이제 정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좀 빨리 그냥 보는 방법이 있는데, 자, 합성함수는 무조건 이 안쪽을 먼저 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gx 함수 요거를 먼저 주목을 해야 돼. 자, 여기서 x가 지금 1 마이너스, 즉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봐야 되죠. 그치? 이렇게 봐야 되는데, 보다시피 자, 1하고 다른 값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가는 이런 상태가 아니고, 애초에 그냥 값이 1을 계속 유지하면서 1이 된다. 0을 계속 유지하고 있죠. 그쵸? 잘못 얘기했어. 자, 값은 이제 y좌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0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값은 뭐라고 본다고 했냐면은, 그냥 f0 이렇게 보는 거라고 했어. 맞아요? 어떤 0이 아닌 값에서부터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는 리미트를 쓰는 게 맞는데, 얘처럼 계속해서 0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는 리미트가 아니라 함수값을 그냥 바로 쓰는 거야. 그거 이해를 해야 돼. 두 번째. 자, fx를 이제 따질 건데, x가 1 플러스 이쪽에서부터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니까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고 했죠. 그죠? 자, 그리고서 fx를 다른 값으로 치환하는 게 좀 보기 편하다 그랬어. 그래서 리미트, 자,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니까 t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데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지금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는 상태야. 그래서 gt. 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볼게. 자, f0은 뭐 쉬워요. 0에서의 함수값이니까 0이지. 그 다음에 gt는 그냥 gx의 함수 이걸 보면 되는 거야. 자, t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부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으니까 요렇게 가면서 이 지점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요 마이너스는 요거야. 마이너스 1. 해서 답은 1이 답이 되는 거죠. 자, 합성함수 극한 확실하게 알아둬야 돼. 저번에도 그 얘기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분명히 고민합니다. 이 문제 낼까 말까. 합성함수의 극한 되게 중요한데, 작년에 내가 냈었나? 안 냈으면은 올해 내야지. 뭐 이 정도로 거의 생각을 한다고. 다음에 130번. 자, 130번.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x분의 fx. 자, 이것의 극한값이 2랍니다.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 f의 x 마이너스. 자, 이것의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 요것도 좀 잘 나오죠. 약간 치환을 갖다 좀 활용하면 되는 거거든? 여기 한번 봐봐, 얘들아.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극한이 나와 있잖아. 근데 여기는 x가 1로 가까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x-1을 우리가 치환한다면, 그치? x-1을 치환한다면, 자, x가 1로 가까이 갈 때 분명히 t 값은 어디로 가냐면 0으로 가까이 가요. 저거 이해되나? 그치? 자, x가 1로 가까이 가면 t 값은 이거 전체니까 t 값은 0으로 가까이 간단 말이야. 그럼 t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 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그죠? 한번 그렇게 해볼게. 그래서
x 대신에 t 플러스 1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에 요거 인수분해 하고서 대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x-1, x 플러스 1분의 fx-1인데 자 이제 t로 바꿔볼게요. 자 x-1이 t니까 얘는 그냥 t가 될 것이고 자 x가 t 플러스 1이니까 얘는 t 플러스 2가 되겠지. 맞아? 그쵸? 위에 거는 ft가 돼요.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자 t분의 ft는 그냥 저거랑 같은 거라고 봐야 되겠지. 문자만 x였던 게 t로 바뀌었잖아. 0으로 가는 상황 똑같고. 그래서 요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거든? 그쵸? 그러면은 얘도 극한이 존재하고 얘도 극한이 0으로 갔을 때 얘 2분의 1로 아주 잘 나오지. 그치? 이건 극한이 존재하는 거라 그랬어. 그래서 둘 다 극한이 존재하는 거니까 각각의 극한값을 그냥 곱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2. 자, 얘는 0 대입하면은 2분의 1. 자, 또 1이네요, 답이. 이해되나? 요거? 그래서 130번. 뭐, 저것도 뭐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132번 볼게. 이게 이제 라이트센이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다 중요해요, 지금. 굉장히 막 다양하게 실어놓은 게 아니라 진짜 핵심적인 것만 딱딱 해놨기 때문에 웬만한 문제는 다 중요한 것 같거든. 자, fx가 모든 양의 실수에 대하여 절대값 f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자, 얘가 1보다 작다는 게 성립된대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2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분의 fx의 제곱. 자, 이것의 극한값을 구해봐라.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응? 자, 일단 저 절대값 푸는 거는 얘들아 기억나요? 어떻게 푸는지? 자,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되죠. 모든 양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하는데 절대값을 풀면 이렇게 돼. 그럼 이제 fx는 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을 없애기 위해선 여기다가 3x 플러스 1을 더해줘야 되지. 그치? 그럼 3x 플러스 1을 더하면은 얘는 3x 되겠고 얘는 3x 플러스 2가 돼요. 그치? 자 그러면 있잖아. 여기가 3x고 3x 플러스인데 x가 만약에 양수라면 얘도 양수이고 얘도 양수인 거 확실하지? 내가 이거 왜 따질까? 왜 따지는 것 같아요? 이 fx의 제곱의 범위를 구하려고 따지는 거거든? 그래서 얘가 한쪽은 음수고 한쪽은 양수다 그러면 제곱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든. 근데 둘 다 양수기 때문에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한 것과 이거 제곱한 것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써볼게. fx의 제곱은 어떻게 된다? 자, 3x를 제곱한 거 9x 제곱과 자, 요거를 제곱한 거 9x 제곱 플러스 3, 2, 6에 12x 플러스 4 사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나눠야 되겠죠. 맞아요? 자, 근데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로 나눠도 될까 봐? 어떻게 될까요? 자, x가 양수라고 하더라도 얘가 반드시 양수가 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자, 근데 얘로 나누면 있잖아. 얘로 나누면은 부동호 방향이 바뀌거나 아니면 그대로 있거나 둘 중에 하나지. 그런데 보세요. 확실하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음수가 될 가능성도 있을 거는 같아요. 있다고 치고 나눴다고 봅시다. 일단 얘는 이제 이 식이 양수라는 가정하에서 나눴다고 친 거야. 그럼 부동호가 안 바뀌었어. 근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자 이거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 2분의 9지. 얘도 2분의 9죠. 그러면은 무슨 정리? 무슨 정리? 샌드위치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둘 다 2분의 9로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여기 사이에 껴있는 얘도 극한값이 2분의 9다.
라고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식의 값이 음수가 나와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결론이지, 그치? 그래서 극한값은 그냥 2분의 9로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극한을 구하는 문제에서 부등호가 뭔가 나왔다. 그러면 이 샌드위치 정리랑 연관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132번은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133번 마지막 문제를 봅시다. 자, 요거 그리는 동안 잠깐 꺼놓고. 이거 일단 그림 보고서 그냥 포기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헐. 야, 조금 그래 따져봐야지. 원의 방정식에 대한 게 얘들아 좀 기억이 거의 안 남아있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 얘들아, 중심좌표가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 1이라는 거, 이건 알지? 이건 알죠? 얘는 중심좌표가 1,0, 얘지, 그치? 그리고 반지름 길이가 r인데, r의 값이 0에서 루트 2 사이래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원보다 작게 그려졌지만, 루트 2까지니까 저 원보다 클 수도 있지, 그치? 근데 이제, 어쨌든 교점 P라는 게 생겨요. 자, 저 교점 P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하는데, 자, 요 P점의 X 좌표를 FR이라고 한대요. 야, 근데 교점은 뭐냐? 저 그림 저거 열심히 그려놨지만 결국은 교점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연립해서 푸는 거죠. 그거 아니냐? 연립해서 푸는 거야. 연립해서 푸는 건데, 자, 여기 보면은 교점의 X좌표가 어떻게 연립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어?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y제곱 대신에 1-x제곱을 대입하면 돼요. 그 내가 중학생 애들한테 그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등호는 단순히 같다의 의미도 있지만 어떻게 하라는 의미도 있다? 저거 대신에 이걸로 대체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x제곱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인데 그럼 y제곱은 얘랑 같은 거잖아. 그럼 값이 같으니까 얘 대신에 얘를 대체해봐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x에 대한 방정식이 되면서 풀리잖아요. 그래서 x-1의 제곱 1-x y제곱 대신에 얘가 들어왔으니까 r제곱.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뭐 근해 공식 같은 걸 써서 x를 r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면 걔가 fr이 되는 거야. 정리해 볼게. 근데 복잡하지도 않네요. 지금 x제곱 사라지잖아, 지금. 자, 이렇게 돼서 x제곱 그냥 사라져 버리죠.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r제곱이야. 그럼 마이너스 2x는 r제곱 마이너스 2. x는 2분의 2 마이너스 r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P의 x좌표 FR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할 거야. 리미트 R이 루트 2 마이너스로 갈 때, 자, 4 마이너스 R 4제곱 왠지 인수분해 하고 싶죠? 그치? 그래서 4 플러스, 아니지? 2 플러스 R제곱. 자, 2 마이너스 R제곱 들어가고, 2분의 2 마이너스 R제곱 들어가고, 약분 아주 잘 되죠? 자, 이 상태에서 R을 루트 2 마이너스. 자, 루트 2 마이너스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루트 2까지니까, 루트 2보다 작은 값을 루트 2로 가까이 간다는 것 뿐이지, 별다른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루트 2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루트 2의 제곱이니까 2. 따라서 4분의 2분의 1. 8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1번이죠? 그래서 교육청 기출에다 뭐 도전에다가 뭐 딱지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 정도는. 자, 지금 테스트한 거 이제 풀이를 할 건데 6번, 7번, 8번 요 세 문제 한번 봅시다. 자, 6번. 함수 fx가 지금 저렇게 생겼는데 바로 한번 써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a래. 자, fx를 그대로 써보면은 x 플러스 2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플러스 x 이렇게 되는데, 얘들아 이거는 그냥 보고서 무조건 유리화 이러가 안 되죠, 그쵸? 무한대로 가는 거 보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지, 그치? 그리고 분모 분자 차수를 다 1차라고 봐야 된다 그랬어. 루트 안에 있는 2차는 반으로 줄여서 1차로 봐서 최고창 개수분의 최고창 개수예요. 그래서 여기 1이고 여기 1, 여기 1이니까 이건 극한값이 2죠.
맞나? 이건 됐고, 네,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갈 때, 똑같이 fx를 가지고 하는 건데, 식은 이제 똑같은 거지. 자, 이거는 이제 0분의 0 꼴이죠. 맞아요? 0분의 0 꼴 맞나? 일단 분모 0으로 가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에다가 마이너스 6, 그쵸. 0분의 0 꼴이죠. 자, 이때는 이제 유리화를 해야지. 이때는 유리화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꼴을 보고서 변형을 시키든 말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2 들어가고 여기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위쪽에다가는 이제 쓰기가 너무 길어서 이거에다 마이너스 x 된 게 곱해질 테니까 자, 요 부분 제곱되면 루트만 이제 떨구면 되겠고 뒷부분 제곱해서 빼면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사라지고 한 번만 더 쓸게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6 마이너스 x 3 묶어내면은 x 플러스 2 될 테니까 얘가 약분되면서 이제 0분의 0 꼴에서 벗어났죠.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 돼. 자, 대입을 해보니까 얼마 나오냐? 자, 여기에 4에다가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거 플러스 2 되죠. 그러면 2 플러스에서 4 되겠고 분자는 3이지. 그래서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AB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7번, 8번 볼 건데, 자, 7번, 그림이 좀 많이 복잡하지? 네, 대충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2 마이너스 2 대충 그렸습니다. 여기에 y는 fx래. 자, 그때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fx랑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이거 아마 질문 이것 때문에 나온 것 같은데? 그치? 자, 먼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는 이제 정확한 극한이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요. 자, 1로 가까이 가는 건데 여기 마이너스 1 맞지? 자, 이렇게 가까이 가는 거랑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게 지금 있죠. 이거 좀 이상하네? 그렇지 않냐?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fx. 이거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자, 일단 첫 번째 식이 극한이 안 나오지. 이게 지금 fx인데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간다고 했는데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지금 갈리잖아요. 아니구나. 여기 뭐가 있는 줄 알았네. 미안. 자, 이렇게 가니까 극한값은 1이죠. 미안. 여기 뭐가 있는 줄 착각했어. 그래서 1 이렇게 되겠고, 자, 이것 때문에 이제 질문을 했을 것 같은데, 자, x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갈 때 f의 1 마이너스 요걸 이제 잘 처리를 해줘야 돼. 그치? 자, 1 마이너스 x가 여기다가요 f의 1 마이너스 x의 그림을 내가 그리고서 따지고 이게 아니야. 난리 나요 그렇게 하면은.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x면은 y축 대칭 이동에다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들어갔으니까 x축을 이만큼 평행 이동 할 수는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그냥 요 값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지만 보세요. 1 마이너스 x가 전체적으로. 자, x가 1 플러스로 가면 1보다 약간 큰 거라 그랬잖아. 1.1 정도 그냥 생각을 해. 그러면은 1에서 1.1 정도 빼면 이거 0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는 거 이해돼요? 0보다 조금 크지, 그치? 0보다 조금 큰 값에서 0으로 가까이 가는 상태, 이걸 그냥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타고 내려올 테니까 0으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은 1로 보면 됩니다. 3번이에요. 왜요? 뭐 이상한 거 있나? 네?
어. 값이 4. 답이 뭐? 5번이라고. 5번이라고 그랬어? 1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 아, 미안. 0 플러스가 아니라 0 마이너스지? 그치? x가 1보다 조금 크잖아. 그럼 1에서 1보다 조금 큰 값을 뺀 거니까 이게 0보다 조금 작은 값이 되잖아요. 잘못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자, 0 마이너스니까 이제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이렇게 타고서 1로 가까이 가는 거죠. 그래서 잘못 얘기했어요. 그럼 2가 돼야 돼. 그래서 3이죠. 눈에 뭐가 씌었나? 아까 분명히 얘가 0 플러스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0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는 거네요. 이거 0 마이너스 되는 거 이해돼요? 응? 자, 이렇게 합성되어 있으니까 지웠지만 합성함수 자체로 나오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식으로 이렇게 합성돼서 들어간 거는 절대로 이 함수를 그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만 파악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자, 8번 볼 건데, 자, 8번은 이번에 이제 함수가 나눠서 정의가 되는, 아까 내가 이제 그 우리 책에서 안 다뤄본 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요 7번하고 8번 얘기한 거였거든.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자, 2개가 아니라 지금 3개로 나눠서 정의되어 있죠. x 플러스 1분의 1하고 x 제곱하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4분의 3x 마이너스 13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 근데 맨 위에 거는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중간 것은 마이너스 1 이상 4 이하일 때, 자, 세 번째 거는 x가 4보다 클 때. 자, 뭐 세 군데로 나눠서 정의됐다고 해서 뭐 특별히 더 어려워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f에 t 4t 마이너스에, 자, 얘도 지금 합성돼 있지? 네, 플러스 리미트 t가 1 플러스로 갈 때 f에 t 마이너스 1분의 3. 자,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아까 이거는 그나마 f의 1 마이너스 x를 어떻게 하면 그릴 수는 있어, 그래프를. 근데 얘는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기가.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서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가 어디로 가까이 갈 것인가, 그것만 따지면 돼요. 자, 무한대로 가면 제 4로 가까이 가는 거 보이죠? 제 4로 가까이 가. 근데 이제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따져야 돼. 4로 가까이 가는데 지금 얘는 4 이하인 경우가 있고 4보다 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거 전체가 4 플러스로 가는지 4 마이너스로 가는지 이것까지 따져야 돼. 뭐일 것 같냐? 4 플러스로 가는 거야? 4 마이너스로 가는 거야? 4 마이너스죠. 그거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뒤에 마이너스 1이거든? 자, 마이너스 1이 빠지면 정확히 4가 되는 거야. 그치? 4가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있기 때문에, 자, 분자가 분모의 4배보다는 조금이라도 작아요. 그치? 자, 그래서 4 마이너스로 가까이 가는 거야, 얘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x가 4 마이너스로 가까이 갈 때 fx를 따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거. 자, t가 1 플러스로 가까이 가. 자, 1 플러스로 가까이 가면은 분모는 0 플러스가 된다는 거 이해돼요? 1보다 조금 큰 값에서 1을 뺀 거니까 0보다 조금 커져요. 그러면은, 자, 분모는 0 플러스로 가고 분자는 3으로 가니까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치? 자, 그래서 두 번째 거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따지면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거부터 봅시다. 자, 4 마이너스면은 4보다 작은 쪽이니까 여기에서 따져야죠. 그치? 그래서 이 값에서 4로 가까이 가는 거니까 16. 요거. 자, 그 다음 이제 무한대로 가는 건 이제 요거죠? 자, 무한대로 가니까 1차 함계수분의 1차 함계수 3. 그래서 19가 답이 되겠네요. 자, 7번, 8번 이해됩니까? 응?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합시다. 자, 얘들아, 22페이지를 한번 펴보자. 자, 드디어 이제 새 단원을 나갑니다. 요게, 요 단원이 끝나면은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는 대단원이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용이 되게 다 굵직굵직해요. 굵직굵직하고,
그 안에 이제 이론들이 이제 좀 있고, 그러니까 함수의 극한, 함수의 연속, 그 다음 이제 끝나고 이제 미분 정의 들어가는 거거든. 그리고 보통 중간고사 범위가 미분의 정의 정도까지 나가. 뭐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미분의 정의 정도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예요. 그리고 기말고사 범위는 뭐 끝까지겠죠. 자, 지금 이제 함수의 연속과 불연속에 대한 정의를 할 차례인데 우리 저번에 우리 요거 교재 나가기 전에 이거에 대한 개념을 사실상 그때 거의 다 얘기를 했었어. 혹시 기억나냐? 혹시 뭐였는지? 그러니까 함수가 이제 연속이라는 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보면은 그래프를 그렸을 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상태 이거거든. 이건데 이걸 수학적으로 밝히기가 조금 어렵단 말이지. 자, 이게 함수가 이 지점에서 연속임을 보여라 그러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끊어지지 않고 연결돼서 연속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이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연속이라는 거를 수식을 통해서 어떤 값을 통해서 뭐 아니면 등식을 통해서 뭔가를 보일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 세 단계로 정의되어 있었던 거 기억나니? 맞아요? 자, 첫 번째 단계가 뭐였지? 그 전에 연속이라는 것은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함수 y는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문장을 쓰거든. 그러니까 x의 특정 지점에서 제가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 연속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저 표현에 대한 정의가 이제 세 단계로 돼 있었다는 얘기야. 그렇죠? 첫 번째가 뭐였는지 혹시 얘들아 기억나냐? 첫 번째가 a에서 무슨 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함수값. x equal a에서 함수값 fa가 존재해야 된다. 자, 이 얘기는 함수값이 없으면 그건 무조건 연속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자, 두 번째 조건은 뭐였죠? 두 번째 조건은 극한값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된다. 자, 이게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것 중에서 이렇게 좌극한하고 우극한이 이렇게 어긋나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는 조건을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함수값하고 극한값이 있더라도 이 둘이 같지 않으면 연속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게 있었어. 여기서 쭉 가다가 끊어져 있는데 함수값은 여기서 이렇게 정의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 그래서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는데 이 둘이 같지 않으면 지금 그림처럼 불연속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를 막기 위해서는 자, a에서의 함수값과 a에서의 극한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같아야 된다. 저게 세 번째까지의 단계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저 차례대로 이제 보는 거야. 함수값이 있는지 보고 극한값도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안 되는 거지, 그치? 마지막으로는 구했던 함수값하고 구했던 극한값이 서로 같은지 확인하고, 그래서 저 세 가지가 다 확인이 되면은 그 지점에서 함수 fx는 연속이다 라는 게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저거 대단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뭐 대단히가 아니라 뭐 이 단원에선 저거 빼고는 얘기할 게 없어. 만약에 너네들이 그래프를 이제 너무 잘 그려서 그 지점에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이 됐다. 그러면 굳이 뭐 저거를 통해서 할 필요가 없죠. 우리 내신은 뭐 저걸 서술형 주관식으로 보이고 막 이런 건 없잖아. 없겠지? 없죠. 2학기 때도 뭐 별 다른 점 없죠. 아, 지금 지원이가 빠졌는데 양정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걔는 아직 서술형을 하니까. 그래서 저 단계에 걸쳐서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은지를 확인해서 연속인지 아닌지를 원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22페이지에 위에서 조금 내려오면 이제 그림 세 가지가 있죠. 이게 이제 불연속 삼형제예요. 불연속. 이 세 가지가 안 되도록 하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정의가 된 거야. 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페이지에서 구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구간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이게 구간이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제 부등식으로 표현된 거랑 뭐가 다르지?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 뭐 정의 자체가 이제 집합으로 정의가 돼 있어. 그치? 집합도 오랜만에 보지 않나? 집합. 자, 집합으로 이제 정의가 돼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집합까지 개념 안 들어가도 등호가 들어가면 여기를 꺾은 괄호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x가 아니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등호가 안 들어가 있는 건 이렇게 둥근 괄호,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건 꺾은 괄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꺾은 괄호로 표현된 것을 우리가 닫힌 구간이라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읽을 때 닫힌 구간 A, B에서 이런 식으로 읽어요. 만약에 둘 다 둥근 괄호로 표현되어 있다? 그럼 이건 이제 열린 구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닫혔다, 열렸다라는 말이 왜 쓰였는지 조금 알 것 같냐? 자, 이건 이제 등호가 들어가니까 양 끝에 있는 값이 포함이 되죠. 이 구간 안에. 근데 얘는 A랑 B 값이 포함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끝에서 끝이 어딘지를 정할 수가 없어요. 그치? 그치? A 값, B 값이 안 들어가니까 A 근처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끝값을 정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열렸다, 열린 구간이다. 얘는 끝값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닫혔다, 닫힌 구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반 열린 구간, 반 닫힌 구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굳이 그런 용어를 쓸 일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이제 약속, 기호에 대한 이제 약속을 갖다 지금 정의를 했고요. 자, 이제 연속함수라는 걸 정의할 차례예요. 연속함수. 자, 이거 너네들 구별을 해야 돼. fx가 x = a에서 연속이다 이 말하고 연속함수다 라는 말은 조금 다른 말이에요. 연속함수다 라는 말은 반드시 구간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a, b에서 함수 y는 fx는 연속이다 혹은 연속함수다 이런 말이 있으면은 자, 저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정의를 만족한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 구간에서 함수가 연속함수다. 그러면 모든 점에 대해서 연속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을 해. 어떤 애매모호한 상황이 발생할까? 이거 이제 얘기하기 전에는 좀 어려운데 발견해내기가 자, 분명히 닫힌 구간이라고 했어요. 그치? 이렇게 써놓으면 닫힌 구간인데 그럼 A는 얘들아 좌극한이 존재할까요? A에서? 존재 안 하지, 그치? 왜냐면 정의 자체가 X가 A 이상이거든? 그럼 A 가까이 가는 A보다 작은 값에서 A로 가까이 가는 게 없어. 근데 분명히 극한값이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리고 극한값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지 정의된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좀 얍삽하지만 여기서 이제 살짝 예외를 둬요. 그래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을 정의할 때는 양 끝값에 대해서는 얘는 우극한만, 얘는 좌극한만 있으면 극한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원래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 있어서 두 개의 값이 같아야지 극한이 존재하는 건데 이 끝 두 점에 대해서는 그냥 예외를 적용한다는 얘기야. 자, 그 얘기가 여기는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연속에 대한 정의했고 구간, 그리고 그 구간 내에서 연속함수다라는 것까지 지금 정의를 했어. 자, 그래서 이제 연속함수의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직관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만한 문제예요. 1번, 2번, 3번, 4번 동그라미 쳐놓은 거 보면은 자, 어떤 연속함수가 있을 때 A에서 연속이면은 다음 함수도 x =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해놨죠. 자, 그 함수에다 상수배를 하거나 A라는 지점에서 연속인 두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다음에 나누었을 때, 즉 분모가 0이 안 되는 그런 함수값을 갖는 함수로 나눴을 때도 여전히 그 지점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여기는 좀 안 나와 있는데 합성함수는 연속이 보장이 안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gx랑 fx가 있는데 둘 다 x = a에서 저 연속 정의를 만족시켜. 즉 연속이야. 자, 그랬을 때 얘네 둘을 합성을 했다고 해서 a에서 연속이라는 것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런지 혹시 이해돼요? 이해되는 거 같냐? 자, 이게 봐봐. fx는 분명히 a에서 연속이야. 그런데 fa는 FA가 이제 A에서 연속인지 따져보려면 FA를 따져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근데 이 FA라는 값은 A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값이거든? 그러니까 GX가 하필이면 요 값에 대해서 불연속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특정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해서 합성을 해서 연속이라는 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것도 되게 잘 나오는 내용이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림을 그려서 한번 좀 표현해 볼까? 여기가 y는 gx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쳐보자고. 자, 그럼 gx는 분명히 a에서 연속이죠. 그치? 그런데 fx가 이렇게 돼 있고 a에서 하필 b라는 함수값을 가져. 자, 이 상황에서는 gfx가 a에서 연속이 안 된다는 거 이해돼요? 이 상황에서는? 자, fx가 a로 가까이 갈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보면 b가 되는 게 맞기는 맞아요. 근데 좌극한은 b보다 작은 값에서부터 b로 올라가고 있고 우극한은 b보다 큰 값에서부터 b로 내려오고 있죠. 그러면은 합성시켰을 때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라지죠. 그쵸? 이러면서 합성함수는 gfx라는 합성함수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합성함수에 대해서는 둘 다 a에서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합성했을 때 연속은 보장되지 않는다. 오케이? 만약에 g랑 fx가 실수 전 구간에서 다 연속이야. 그러면 되죠.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a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외에 사칙 연산을 한 것들은 다 연속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자, 이론을 뭐 다 얘기하는 건 조금 그럴 것 같고 A 단계 좀 한번 해보자, 얘들아. 우리 22페이지랑 23페이지 한번 풀어보세요. 22페이지, 23페이지. 뭐 간단하게 풀 만한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고 넘어가도 돼. 막 굳이 다 답을 꼼꼼하게 다 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B단계 181번 대표 문제인데 지금 연속에 대한 문제죠. 연속 정의를 이제 조금 활용한 그런 문제야. 자, 지금 x = 1에서 연속이라고 돼 있잖아. 자, 이때 k 값은 얼마냐 그랬는데, 자, 연속이라는 것은 극한값 존재하고 함수값 존재하고 그 둘이 같다. 이거죠. 그렇죠? 자, 분명히 1에서 함수값은 k로 존재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1로 가까이 갈 때의 fx의 극한값은, 자, 여기 k는 1이 딱 됐을 때이기 때문에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이걸로 계산하는 거야. 그래서 위에 것에서 극한값을 구한 게 k랑 같아지면은 연속이 되는 거지. 이게 연속의 정의에 맞는 거지, 그치, 이게? 자, 그래서 요 극한값을 k라고 그냥 해버리면 돼요. 자, 근데 1 넣어보면 이거 0분의 0 꼴이지.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게 분자에 지금 보여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볼게.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1. 자, 여기서 공통인수 x제곱 뽑아내고 뒤에 x-1 하면 x-1이 다시 공통인수로 나오죠.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이 되니까 이제 여기서 약분하고 1 대입하면 2가 나오거든. 자, 이게 바로 k 값하고 같은 거죠. k가 2예요. 정말 대표적인 문제 이거. 190번. 자, 190번.
fx가 x 플러스 3. 그 다음에 gx가 x 세제곱 플러스 1이래. 자, 근데 다음 중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가 아닌 것은 그랬어. 자, 지금 fx랑 gx 자체는 다 연속이지. 그치? 다항함수는 얘들아 불연속인 지점이 전혀 없어요. 무조건 다 연속이야. 자, 그래서 얘네들끼리 나눗셈 아닌 다른 사칙 연산을 한 거는 다 무조건 연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1번, 2번, 까지는 확실히 연속이야. 아까 내가 이제 합성함수에 대해서 그 지점에서 연속이라고 해도 합성함수는 연속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둘 중에 어떤 하나가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실수 전 구간에서 연속이 보장된 두 함수는 합성을 하면 당연히 연속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5번도 연속이야. 그죠? 자, 문제는 이제 3번하고, 그 다음에 4번. 요거 두 개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거든. 자, 3번은 fx를 gx로 나눈 거야. 그치? 자,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인 함수라고 볼 수 있나? 잠깐만, 이거 얘들아. x 제곱 플러스 1이구나. 세제곱 플러스 1이 아니라 제곱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gx가 0이 될 가능성이 없죠. x 제곱에다 2를 더했기 때문에 얘는 어떤 x에 대해서도 0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도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그냥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4번은 반대로 gx를 fx로 나눴잖아. 근데 fx는 1차식이잖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3에 대해서는 분모가 0이 돼 버리니까 이거의 함수값 자체 정의가 안 돼요. 그치?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에서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4번은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답이 4번이죠. 그러니까 나눗셈에 대해서 좀 조심하고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조심하면 돼요. 다른 것도 질문 없어요? 자, 없으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요거 170에서 193번까지입니다. 주말에 이제 앞단원에 대한 복습을 할 만한 그런 숙제를 좀 낼 거거든.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